2022년 9월 모의고사 가와 나 철학 지문이죠. 가 지문에서는 훗설 이 아저씨가 뭐라고 이야기했는지, 그 다음 나 지문에서는 내려가서 메를로 퐁티 이 사람이 뭐라고 이야기했는지, 인간의 지각 과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겁니다. 세상을 지각하고 의미를 부여하는 그 과정에 대해서 얘기할 거예요. 시작해 봅시다. 우리는 친구들과 같은 사진을 보고도 서로 다르게 인식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인식은 서로 달라. 배고플 때와 달리 배부를 때는 빵가게를 인식하지 못할 때도 있습니다. 인식은 달라. 이처럼 정리해 주겠다는 얘기지. 동일한 대상에 대해서도 사람이나 상황에 따라 인식이 달라질 수가 있는데, 사람이나 상황에 따라서 인식이 달라질 수 있다. 훗설은 우리가 대상의 의미를 파악하는 과정을 통해서 이러한 현상을 설명하고 싶습니다. 훗설은 사람이나 상황에 따라 인식이 왜 다른가를 설명하려 했다. 어떻게? 대상의 의미를 파악하는 과정을 통해서. 이렇게 화살표. 훗설은 우리의 의식은 대상과 독립적으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어떤 대상을 구체적으로 지향하며 이를 통해 대상과의 관계에서 어떤 의미를 형성하는 성질을 지니고 있다고 말을 했다. 우리의 의식은 대상과 대상을 지향하고 이를 통해 관계에서 의미를 형성하는 성질을 지니고 있다고 보았다. 지향하고 관계를 맺어야 의미를 형성할 수가 있다. 그는 이 성질을 의식의 지향성이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의식이 대상을 향하지 않으면 그 대상을 인식하지 못한다라는 것이다. 지향해야 인식할 수가 있다. 옆에다가 또 정리해 놓을까요? 그 사물을 지향해야 인식을 할 수가 있다. 다른 말로 지향하지 않으면 인식하지 못한다. 이런 얘기랑 똑같은 얘기지. 두 번째 단락으로 넘어갈게요. 한편 우리의 의식이 대상을 만나 의미를 형성할 때에는 시간과 공간의 영향을 받습니다. 우리의 의식이 대상을 만나서 의미를 형성할 때에는 시간과 공간의 영향을 받습니다. 화살표. 왜냐하면 의식이 의미를 형성하는 과정은 한 번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반복되고 공간도 대상과 함께 인식이 되어 의미 형성에 영향을 주기 때문입니다. 의미를 형성할 때에는 시간과 공간의 영향을 받는다. 그것의 이유가 요만큼 담겨져 있죠. 훗설에 따르면 이렇게 의식이 대상을 만나서 의미를 형성하는 과정이 반복되고 그것이 누적되면서 자기만의 지평을 갖게 됩니다. 대상을 만나고 의미를 형성하는 과정은 반복이 되고 누적이 되면 자신만의 지평을 갖게가 됩니다. 지평이란 단어 뜻 나오고 있죠? 그리고 뒤에 나와 있는 몇 번 문제 확인해야 되나? 어디 있을까? 그렇네요. 35번 문제 풀기 위해서 밑줄 잘 그어놔야 되겠네요. 지평이란 우리가 인식하는 대상과 그 대상을 둘러싼 배경을 말합니다. 단어 뜻 설명해 놨으니까 일단 밑줄 그어 놓을게요. 대상과 배경. 아, 지평은 대상 더하기 배경이구나. 지평은 대상 더하기 배경. 우리가 친구의 뒷모습을 보고 단번에 알아볼 수 있는 것은 이전부터 알았던 친구에 대한 다양한 정보를 고려했기 때문이다. 사람은 개인마다 경험이 다르기 때문에 대상에서의 형성하는 의미도 달라져 경험이 달라? 그러면 의미도 달라. 그 결과 서로 다른 지평을 갖게 되고 화살표.
지평이 넓어질수록 인식의 범위는 확장이 됩니다. 지평이 넓어질수록 인식 범위도 확장이 된다. 그리고 인식의 주체는 지평을 바탕으로 다양한 상황에서 의미를 파악할 수 있다고 봅니다. 지평을 바탕으로 의미를 파악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럼 옆에다가 정리를 또 다시 해볼까요? 사람은 경험을 하죠. 그 경험에 따라서 의미가 달라. 경험이 달라. 경험이 다르면 의미도 달라. 의미가 다르면 지평도 달라. 지평이 넓어질수록 인식 범위는 확장이 돼. 지평이 넓어질수록 인식의 범위도 확장이 돼. 인식의 범위가 확장이 되면 이러한 지평을 바탕으로 의미를 파악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지평을 통해서 의미를 파악할 수 있게 합니다. 두 번째 단락에서의 중요한 말은 이 정도로 정리가 될 것 같은데요. 세 번째 단락 넘어가죠. 훗설 이야기하는데 갑자기 전통 철학 다른 얘기네. 꼬불꼬불 밑줄. 의식과 독립적으로 대상이 존재하고 주체성을 가진 인간, 즉 주체가 대상을 객관적으로 파악함으로써 의미가 얻어지는 겁니다. 하지만 훗설은 주체가 지평에 따라 대상에서 형성하는 의미가 달라지므로 또 옆에다가 다시 쓸까? 지평이 달라? 그러면 의미도 달라. SM 위에서는 의미가 다르면 지평이 다르다면서요. 둘이 서로 영향을 주고받는 거지. 그럼 또 화살표를 여기다 이렇게 해놔. 의미가 다르면 지평이 달라. 지평이 다르면 의미가 달라. 대상을 객관적으로 파악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훗설은 의미가 대상으로부터 객관적으로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 괄호 의식과 지평을 지닌 주체에서 비롯된다라고 본 것입니다. 의식과 지평을 지닌 주체에서 주체에 따라 의미가 달라집니다. 주체에 따라 의미가 달라집니다. 그러니까 옆에다가 또 쉬운 말로 쓸까? 그래서 따라서 어떻게? 같은 거 봐도 인식이 달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네요. 옆에 나와 있는 33번 먼저 보러 갈게요. 가나를 읽은 학생이 학습지의 일부를 보여줍니다. 적절하지 않은 것, 가를 보고 기억, 도입 문단의 내용을 파악해 봅시다. 빵 가게의 이러한 것들, 사진 보면 다른 것들, 인식과 관련된 상황을 언급하면서 빵, 이에 대한 특정 철학자 훗설의 주장을 인식합니다. 주장을 제시합니다. 뭐라고 그랬지? 인식은 사람들마다 서로 달라. 왜? 지평이 다르니까. 1번 맞죠? 디귿 보러 갈게요. 글의 내용 전개 방식 3번 인식과 관련한 특정 철학자 훗설이 사용한 개념 뭐 있었지? 지향성을 정의한 뒤 지향성 정의해줬죠. 그 개념을 바탕으로 대상의 의미를 파악하는 과정. 자꾸 우리 계속 화살표 하고 있었잖아요. 뭐 하면 뭐 하고 뭐 하면 뭐 하고. 3번 좋은 얘기지. 나달락 읽으러 갈게요. 자전거를 한번 배우고 나면 오랫동안 쉬었다 하더라도 쉽게 다시 탈 수가 있다. 마치 자전거가 몸 자체가 자전거 타기에 관한 지식이 내재한 듯하다. 그런 얘기 하잖아. 몸이 기억해. 이때 자전거 타기를 배운 것은 나의 의식일까 몸일까? 전통 철학에서는 전통 철학 가에도 나왔는데 그럼 일관성 있게 꼬불꼬불 밑줄. 의식과 신체는 독립되어 있고 의식이 객관적 세계를 인식한다 라고 보았는데 메를로퐁티는 이를 비판하며 신체를 통해 세계를 지각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자전거 타기는 신체를 통해 세계를 지각한 그 예일 수 있겠는데 그에 의하면 신체, 즉 몸은
의식과 결합하여 있는 신체화된 의식이라고 규정을 합니다. 몸은 의식과 결합하여 있는 신체화된 의식. 몸도 의식이란 얘기네. 두 번째 단락 볼게요. 메를로 퐁티는 몸이 세상과 반응하는 것을 지각이라고 했는데 단어 뜻 나왔으니까 지각, 네모, 몸이 세상과 반응하는 것, 지각. 훗설의 지향성 개념을 수용을 해서 지향성, 몸이 지향성을 지니고 있어서 세상을 지각할 수 있다라고 보았습니다. 몸도 지향성이 있어 그래서 세상을 지각할 수 있어. 늘 집에 방치되어 있던 자전것도 우리의 몸이 지향함으로써 지각되고 의미가 생기는 것이다. N. 지향해야 지각되고 의미가 생긴다. 그렇다면 몸에 의한 지각은 어떻게 이루어질까? 앞으로 이어질 내용은 몸에 의한 지각 과정이겠네. 몸에 의한 지각 과정에 대해서 쭉 설명해 주겠다. 우선 몸이 현실적 몸의 층과 습관적 몸의 층으로 이루어져 있다라고 규정을 했습니다. 우리의 몸은 현실적 몸의 층과 습관적 몸의 층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현실적 몸의 층과 습관적 몸의 층이 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 두 가지 층이 다 있다는 이야기인 거겠지. 현실적 몸의 층이란 몸이 새로운 세상을 지각하는 경험이며 이러한 경험이 우리 몸에 배면 습관적 몸의 층을 형성하게 됩니다. 새로운 거를 만나 그러면 현실적 몸의 층이 생겨. 그리고 이러한 것들이 어떻게 몸에 배면 반복하겠지. 습관적 몸의 층을 형성하게 됩니다. 순서가 있네. 요렇게. 자전거를 만나 많이 타 몸에 익숙해져 습관적으로 탈 수 있게 돼. 이렇게 형성된 습관적 몸의 층은 몸에 내재되어서 세상과 반응할 때 다시 영향을 미치고 현실적 경험을 해 현실적 몸의 층이 생겨 몸의 배 반복한다라고 바꿨을게요. 반복해. 그러면 어떠한 습관적 몸의 층이 형성이 돼. 습관적 몸의 층이 형성이 되어서 세상과 반응할 때 이 몸이 세상을 만나면 다시 영향을 미치고 우리는 다양한 상황에 적응할 수 있게 됩니다. 세상과 만나면 그 세상에 적응할 수가 있어. 이러한 몸의 대응 능력을 몸틀이라고 하며 몸틀 단어 뜻이죠. 몸의 대응 능력을 몸틀이라고 하며 몸틀은 지각 경험들이 시간이 흐르면서 누적됨으로 형성이 됩니다. 시간이 흘러 시간이 누적이 돼. 그러면 몸틀 형성. 자전거를 타는 연습이 반복이 되면 새로운 운동 습관으로 익히고 몸틀을 재편하게 됩니다. 몸틀을 재편될 수가 있어. 새로운 습관이 되는 거지. 몸틀은 그러면 또 옆에다가 이렇게 쫑쫑쫑 쓸 수가 있겠는데요. 뭐라고? 고정된 게 아니구나. 변할 수 있구나. 이와 같이 메를로 퐁티는 몸틀을 통해 몸의 지각 원리를 설명했습니다. 내 몸이 자전거를 인식해 습관이 반복이 돼. 내 몸에 배어서 습관적인 몸의 틀을 형성해. 그 상태에서 자전거를 타 몸이 재편이 돼. 그래서 몸이 기억을 하고 몸이 자전거 타는 거를 의식하게 되는 거겠지. 그러면 몇 페이지로 넘어가서 누구? 36번 흘러갈 수가 있겠네요. 36번.
오랫동안 자전거 타지 않아도 자전거를 탈 수 있었던 이유는 정답 2번. 몸이 자전거 타기를 통해서 습관적 몸해층을 형성했기 때문에 몸이 자전거 타기에 재편되었습니다. 습관적 몸해층을 형성했습니다. 몸이 자전거 타기를 의식했습니다. 몸이 자전거 타기를 의식한다. 이렇게 하면 되겠네요. 몸이 자전거 타기를 의식한다. 그래서 1번, 2번. 다시 앞으로 돌아오자. 한편 메를로퐁티는 몸이 애매성을 지니고 있다라고 합니다. 작은 따옴표 묶여 있으니까. 예를 들어 오른손과 왼손이 맞잡고 있을 때 내 몸을 잡히는 것은 잡고 잡히는 이중적이고 모호한 상황을 경험합니다. 그렇지. 이 경우 어떤 것이 지각의 주체인지 지각의 대상인지 분명하게 말하기 어렵습니다. 내가 언짢은 표정을 한 상태에서 밝은 미소를 띤 상대방의 얼굴을 봤을 때 나는 상대방의 밝은 모습에 동화되면서 동시에 상대방은 나의 언짢은 모습의 얼굴이 경직되는 듯한 변화를 보입니다. 서로 영향을 주고받네. 이처럼 정리해 주겠다라는 거죠. 구체적 삶에서 우리가 경험하는 몸의 지각은 대부분 주체와 대상이 서로 얽혀 있고 명확하게 구분되지 않는다. 즉, 메를로퐁티는 몸을 지각의 주체로만 보지 않고 대상이 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의 몸은 지각의 주체이기도 하면서 지각의 주체이기도 하면서 동시에 지각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겠지. 지각하기도 하면서 지각되기도 한다고. 밑으로 내려오죠. 가나를 읽고 이제 나에서 답 찾으러 가야지. 1번, 2번. 일상의 경험을 바탕으로 자전거 타는 거. 어떻게 몸을 자전거? 어떻게 몸이 기억하지? 특정 철학자 메를로퐁티 아저씨가 사용한 개념들을 쓰고 있습니다. 그렇지. 특히 뭐 썼더라? 몸, 신체화된 의식 이런 단어를 써줬죠? 3번 괜찮지. 4번 지각의 주체를 상반된 시각으로 바라보는 특정 이론을 제시를 하고 각각의 이론이 지닌 한계와 의의 어떠한 이론, 메를로퐁티의 이론의 한계에 대해서 얘기하지는 않았죠? 딱히 의의가 있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4번 틀리다. 5번 특정 철학자의 주장에 나타난 공통점, 지각, 인식 그 주장이 전통 철학과 어떤 차이를 지니고 있는지 가에서도 전통 철학은 어쩌고 저쩌고 얘네와 달리 나에서도 전통 철학은 어쩌고 저쩌고 이거와 달리 전통 철학과 어떠한 차이를 지니고 있는지 파악할 수가 있습니다. 아주 잘했어. 그래서 맞는 얘기 33번의 답은 4번. 34번 메를로퐁티의 몸에 대한 이해로 적절하지 않은 것들 자 전부 다 살펴보러 갈게요. 1번 의식과 결합하여서 존재합니다. 34번은 요거죠. 의식과 결합하여 존재합니다. 몸은 의식과 결합하여 1번 맞는 얘기. 2번 세상과 반응하여 의미를 형성합니다. 몸은 의미를 형성을 하죠. 어떻게? 몸이 지향함으로써 지향하다. 세상과 반응한다. 2번 괜찮지. 3번 지향성이 없더라도 세계를 지각할 수 있다. 방금 이야기했죠. 지향해야 의미가 생기는 거니까. 몸이 지향해야 의미가 생기니까 지향성이 없더라도 세계를 지각할 수 있다? 아니요. 지향성은 필요해요. 4번 현실적 몸해층과 습관적 몸해층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몸은 현실적 몸해층과 습관적 몸해층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4번 맞는 얘기. 5번 지각의 주체가 되는 동시에 지각의 대상이 되기도 합니다. 맞는 얘기. 어디에 있었지? 맨 마지막에 있었죠.
몸은 지각의 대상이기도 주체로만 보지도 않고 대상이 될 수 있다고도 보았습니다. 그러니까 5번 맞는 얘기, 34번의 답은 3번. 35번 문제 풀러가죠. 기역, 니은에 대한 이해로 가장 적절한 것은 기역은요, 훗설이 이야기한 지평, 니은은 메를로 퐁티가 이야기했었던 몸틀. 자, 살펴봅시다. 1번 지평은 대상으로부터 의미를 객관적으로 파악한다? 아니요. 대상의 의미는 사람마다 어때? 달라. 사람마다 달라. 왜 달라? 사람이 그것에 대해 의식하는 것이 다르기 때문에 의식이 달라. 의미가 달라. 그러니까 객관적이지 않지. 주관적이지. 보는 사람마다 다 다르니까 주관적이지. 옆에다가 이렇게 쓸까? 훗설은 이야기하죠. 의미는, 지평은 사람마다 달라. 2번 니은 시간. 몸틀은 시간이 흐르더라도 변하지 않는다? 아니요. 어쩌고 저쩌고 하면서 우리 뭐 할 수 있다라고 했지? 재편된다라고 이야기했죠. 재편돼. 그러니까 2번 변하지 않는다? 아니요. 변해. 3번 기억은 니은과 달리 일단 무시해. 의미를 형성하는 과정에서 의식의 쓰임이 나타나지 않는다? 아니죠. 지평을 만들고 지평이 다시 다른 사물을 의식하게 만드는 거니까 의식의 쓰임이 있지. 의식의 쓰임은 기억에도 있고 니은에도 있고. 3번 틀리죠? 그러니까 옆에다가 쓸까? 의식의 쓰임 둘 다 있어. 다음 니은은 기억과 달리 무시해. 다양한 상황에 대해서도 그 의미를 파악할 수 있게 합니다. 그렇죠. 몸틀은 의미를 파악할 수 있게 하지. 역시 지평도 의미를 파악할 수 있게 하죠. 의미를 파악하게 합니다. 어떻게? 둘 다. 그러니까 4번 틀리고 정답은 5번이지. 기억, 니은 모두 이전의 경험이 쌓이면서 형성이 됩니다. 경험이 의식을, 지평을 만들고 경험이 몸틀을 만들고 그 몸틀을 재편해 주지. 그러니까 5번 맞는 얘기죠. 36번 확인했고요. 37번 이제 보러 갑시다. 윗글을 바탕으로 보기를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어느 날 산속에 피어있는 꽃을 가리키면서 대상 제자가 스승에게 물었다. 이 진달래꽃은 깊은 산속에서 저절로 피었다 치곤 하니 그것이 제 마음과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제 마음과 상관없지 않나요? 이거 완전 전통 철학이지. 전통 철학에선 이야기합니다. 뭐라고? 의식과 대상은 별개다. 의식과 대상은 별개다. 그러자 스승은 그대가 이 꽃을 보기 전에는, 의식하기 전에는 이 꽃은 그대의 마음에 없었지만 그대가 와서 이 꽃을 보는 순간, 의식을 하는 순간 이 꽃의 모습은 그대의 마음에서 일시에 분명해진 것이네. 너는 너의 마음속에 얘를 인식합니다. 근데 제자가 얘기했죠. 진달래꽃이라고 이야기해서 이 꽃에 대해서 알고는 있어. 자, 이제 보러 갑시다. 훗설은 제자가 꽃의 이름이 진달래꽃임을 알고 있는 것에 대해서 지평이 작용했다. 지평이 작용해야 이름을 알 수가 있지. 지평을 작용해야 의식할 수 있는 거지. 1번 맞죠? 2번 훗설은 사물이 마음과 상관없이 존재한다고 말하는 제자와 달리, 그렇죠. 훗설은 전통 철학하고 달랐으니까
의식과 대상이 서로 독립적으로 존재하는 건 아니다. 서로 영향을 주고받는다. 맞지? 3번 멜로퐁티는 제자가 꽃을 지각하는 동시에 지각하는 주체 꽃으로 인해 그에게 변화가 생겼습니다. 변화의 대상 스승의 말에 동의하겠군. 그렇죠. 멜로퐁티는 꽃을 봄으로써 꽃의 모습이 마음에서 분명한 것이라고 생각하는 스승과 달리 어쨌든 스승은 이렇게 얘기했죠. 몸의 지각과 상관없는 의식이 독립적으로 세계한다? 그럴 리가. 몸의 지각과 상관없는 의식? 아니요. 몸의 지각은 어디에서 오는데? 의식. 지향성에서 오는 건데 지향성. 그러니까 몸의 지각과 의식이 상관없다라고 말한 이 부분이 틀린 거죠. 왜냐? 애초에 나의 첫 번째 단락에서 멜로퐁티는 이야기를 하죠. 뭐라고? 앞으로 나오서 그냥 체크를 할까? 멜로퐁티는 이야기를 합니다. 뭐라고 이야기를 했어? 몸이란 의식과 결합하는 거다라고 이야기를 했지. 그러니까 다시 37번에 4번 몸과 상관없는 의식이라는 말 자체가 틀린 말이지. 그래서 4번 틀리다 정답. 5번 훗설과 멜로퐁티는 모두 꽃을 보기 전까지 꽃은 마음에 없었다고 말하는 스승과 마찬가지로 주체가 대상을 지향하지 않으면 의미가 형성되지 않는다. 지향해야 의미가 생긴다. 훗설, 멜로퐁티 둘 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맞는 얘기. 정답은 4번. 조금 복잡하고 접하기 어려울 수도 있었지만 그렇게 어렵지는 않았을 것이다. 수고했습니다.